서해와 남해가 만나 유독 바람도 세고 물살도 거센 해남 앞바다. 그중 가장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한 곳이 진도대교 아래의 바다 울돌목입니다. 너른 바다에서 흘러온 두 물길이 좁은 해협에서 만나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는 이 회오리 바다는 명량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저 물살을 보니까 옛날에 목선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물살이 세네요. 회오리가 치니까, 이렇게 회오리가 치니까 물살이 저쪽은 저쪽으로 가고 이건 이쪽으로 가니까 유시신 장군이 역시 머리가 좋으셨어요. 500년 전 충무공 이순신은 울돌목의 지형을 이용해 12척의 배로 외나라 배 133척을 대파,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전라 우수영을 이끌던 장수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만들어낸 불패의 신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산이 많은 고장 해남, 그 중에서도 두륜산은 해남의 영봉이라고 부를 만큼 으뜸으로 손꼽히는 산입니다. 백두대간에서 뻗은 호남 정맥이 바다에 이르기 전 마지막으로 솟아오른 산이자 가장 부드러운 산세를 자랑한다는데요. 멋진데요. 여기는 산사이에 계곡으로 케이블카가 싹 올라가는 이 느낌이, 날씨가 아주 화창하거나 아니면 눈이 속히 쌓이면은 경관은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정말. 진경수 셰프도 감탄에 맞이하는 경관을 품은 두륜산. 케이블카에서 내려 산책로 계단을 따라 10분 정도 올라가면 고개봉 정상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해발 700m로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두륜산은 다도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바닷가 근처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마을이 그대로 보이고, 저기 호수도 보이고, 평야지대도 보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전라남도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풍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두륜산은 주봉인 가련봉을 비롯해 8개의 봉우리가 이어져 있는 모습이 사방을 둥글게 둘러싼 것과 같다 해서 두륜이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일찍이 서산대사는 두륜산을 3가지 재앙이 미치지 않는 삼재 불입지처라고 했다는데요. 명산 두륜산은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 창건된 천년고찰 대흥사를 안고 있습니다. 명성에 걸맞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신비로운 상징물도 많습니다. 저 문턱을 넘어서면서 제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왔잖아요. 희노애락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부처님 얼굴이 1000개나 이 안에 있어서 많은 깨달음을 느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요. 대흥사 천불전은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물로 평가받아 보물 제1807호로 지정되기도 했다는데요. 각각 다른 형상으로 빚어진 정교하고 신비한 1000개의 옥불상, 그 신비한 기운이 대흥사 곳곳에 흐르는 듯합니다. 천불전 옆에는 400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는데요. 가까이에서 보니 두 나무의 뿌리가 만나 하나 된 연리근입니다. 사랑을 이루어주는 나무라고 불리는 연리근은 희귀한 나무일 뿐 아니라 긴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품어온 대흥사의 상징입니다. 본격적인 제철 수산물을 찾아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겨울 해남하면 빠뜨려서는 안 될 특별한 2가지 식재료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를 어디로 데려다 주실 건가요? 전복 양식장 가려고요. 전복야시장. 여기서 멀어요? 아니요, 여기 바로 여 앞에 같이 갑시다. 예, 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바다가 키운 어패류 중에서 가장 값진 대접을 받는다는 주인공, 조선시대 왕에게 바치던 곡물이었던 귀한 전복을 찾아 바다로 나섭니다. 드디어 너른 바다를 바싸마 키워내는 전복 가두리 양식장이 보입니다. 대형 크레인까지 등장한 사연은 무엇일까요? 저 먹이 주는 것 같은데, 전복 먹이들. 와. 전복은 인공사료가 아닌 미역과 같은 해조류를 먹여 키우는데
양식이라고 해도 자연산과 차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수십 톤의 먹이를 아낌없이 투하합니다. 기기의 도움이 없다면 쉽지 않았을 일. 얼마 만에 한 번씩 먹이를 줍니까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줘요.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주는 거는 이게 다시마예요, 미역이에요? 다시마요. 다시마. 네. 그럼 전복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다시마하고 미역이요. 미역. 네. 그 두 가지를 제일 좋아해요. 드디어 전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뜯어 먹어야 한다. 이제 먹는다. 아주 움직인다 쟤는 또 슬슬. 맛 좀 보실래요? 예. 예. 뭐 이게 전복 한번 먹어야지. 우리 사장님 얼마나 잘 키우셨나 한번 봐야지 이거 내가. 한번 따봅시다. 인심 좋은 어민, 숨어있는 이빨까지 제거해 귀한 전복을 건네는데요. 그냥 먹어도 되죠? 예. 달고 맛있어요. 야, 이거 초장이 없어서 좀 섭섭하긴 하다. 그 간이 딱 맞잖아요, 바닷물하고. 그러니까 이게 간은 딱 맞아요, 간은. 짭짤하고. 예, 예. 저는 고향이 원래 제주도라서요. 예. 어렸을 때 이런 거 그냥 캐서 먹고 자라가지고. 한 지역 것은 좀 알이 돼요. 생것을 한 2마리 정도 먹어보면 그 해초 때문에 아리단 맛이 나요. 근데 이쪽 것은 덜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쪽 바다가 더 좋은 거예요? 바닷물은 똑같는데 조루 세기가 여기가 훨씬 세지요. 저 울돌목부터 내려온 물발이 섬과 육지 사이가 세기 때문에 그 환경이 더 좋아지죠. 그렇게 산소 공급량이 훨씬 많고 조류가 세면은 이게 자기들이 활동력에서 그 전복이 접착력이 강해져요. 이렇게 이런데 안 떨어져요. 전복을 빨리 뜨려면은 좀 움직였을 때 순간적으로 뛰어야 뒤집니다. 이렇게 예, 그런 놈을 아우, 안 떼져요. 띠끼띠끼 갑니다. 빨리 순간적으로 뛰어야 뒤집죠. 진짜 힘세다. 와. 그러면은 해남 분들은 전복으로 어떤 요리를 가장 많이 해 드세요? 회로 해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계탕. 그렇지 않으면은 장조림에서. 장조림. 예, 지금. 맛있겠다. 전복으로 프랑스 요리 전복으로 프랑스에서는 사실은 전복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딱 그 전복으로 하는 프랑스 요리가 뭐 이거다라는 거는 없고요. 사실은 프랑스적인 테크닉이 들어간 전복 요리가 되면 그게 프렌치 요리가 되는 거라 제가 아는 말로는 아직까지 전복으로 하는 특별한 어떤 유명한 전복 프랑스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봐야죠. 하고 새로운 전복 요리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3년 이상 키운 전복을 아낌없이 담아주는 어민. 싱싱한 해남 전복으로 진경수 셰프는 어떤 요리를 선보일까요? 이제 해남 겨울바다의 두 번째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전복 양식 말고도 뭐 다른 것들 많이 하시나요? 네, 지금 해남은 이렇게 전복과 김 양식을 많이 하죠. 김. 네. 이게 그렇게 되구나. 여가 김이 붙으면 김발이고 파래가 붙으면 파래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김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보이시네요. 네, 김은 아침 새벽에 채취해가지고요. 네네. 11시부터나 10시나 11시부터 입판을 봐야 되거든요. 야, 이거 그냥 사실은 식초나 이런 거에 살짝만 부쳐 그래, 먹어도 그렇죠. 너무 맛있는데. 쉽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요. 다음 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항구에 나선 진경수 셰프.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여기 그 김양식 하는데 맞죠? 예. 예. 작업 뭐 새벽에 오면은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지금 작업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같이 가서 보시죠. 예, 좀 보여주십시오. 타기죠. 육지부터 김 양식장까지는 20분 거리. 운 좋게 배는 얻어 탔지만 또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영하의 날씨와 매서운 칼바람입니다. 생각보다 더 차가운 날씨. 와, 진짜 쉽게 찾기 힘드네요.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 우리는 따뜻한 주방에서 그냥 요리만 하죠. 바람이 너무 세서 말도 잘 안 나와요, 지금. 저 멀리 김 양식장이 보입니다. 그 사이 날도 밝았는데요. 부지런한 어민들은 벌써 김 채취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아, 제가 그 지주식으로 기울 채취하는 거는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인가요? 네, 이쪽도 옛날에는 지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은 사람 손으로 임의적으로 뒤집어서 하는 방식이에요. 10월 말 바다 한가운데 포자를 뿌리고 길러내는 김은 추울수록 잘 자란다는데요. 바다에 부표를 띄워놓고 부표와 부표 사이에 김발을 평면으로 설치해 양식하는 부유식으로 김을 기르고 있습니다. 김 많이 맺고 김한 좀 없죠. 바다와 햇빛 그리고 어민의 정성으로 길러낸 해남 김. 이게 올해 나온 지금 햇김이거든요. 아, 예. 딱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예. 맛으로 이야기하는 요리사답게 곧바로 먹어보는 진경수 셰프. 그 맛은 어떤가요? 야, 이거 생김은 처음 먹어보는데 미역도 아니고 다시마도 아니고 되게 얇으면서 김맛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 이게 생김이구나. 이게 우리가 보통 한 5일 정도 되면 채취를 하거든요. 아, 그럼 1년에 몇 번을 채취해요? 7번, 8번까지. 7, 8번까지. 그러면 이걸로 그냥 직접 국도 끓여 먹어요? 생김으로? 김국도 끓여 먹고요. 지금 말린 김으로 짜지도 담을 수 있고요. 부각은 그 김을 여러 장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해서 풀로 찹쌀풀로 해서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 맛있겠네. 전국 생산량의 27%. 2015년에만 8만 2천 톤의 물김을 생산해 무려 660억 원의 위판액을 달성한 해남은 전국 최대의 물김 생산지입니다. 해남 사람들은 김으로 어떤 요리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가 뭐니고? 아니, 김을 아주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아, 예.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아, 무슨 말씀?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집 주인이 자랑하는 첫 번째 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끓는 물에 올리고당과 간장을 더해 만든 양념을 식혀야 합니다. 그리고 마른 김을 잘라 양념을 골고루 묻혀주면 완성입니다. 국민 반찬 김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잘 굽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구운 김 부수고 그릇에 담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양념은 소금과 깨소금뿐. 마지막으로 차가운 얼음과 함께 취향에 따라 참기름까지 더한 김 냉국이 두 번째 요리입니다. 야, 순식간에 김 요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야, 이거 김으로 맛있는 걸 하신다 그래가지고 김의 한 수를 배우러 왔는데 김 말고도 먹을 게 너무 많네요. 자, 이거 어떻게 먹는지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예. 어떻게 먹어야 가장 제가 맛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예. 우선 이제 김에 요거 해가지고 김장아찌와 마블링이 가득한 소고기의 만남. 그냥 김은 보통 그 참치를 싸 먹어봤지 생선 주로 싸 먹고 예. 고기를 싸 먹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처음에는 김이 입안에서 김이 딱 리드를 하다가 마무리는 고기가 싹 해주네요. 아유, 김이 기가 막히고. 근데 이 해남 분들은 김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드십니까? 장모님이 30 몇 년 전에 이제 김장아찌하고 김국은 요새 좀 이제 많이 대중적으로? 좀 대중적으로 좀 해남 분들이 좀 타신 것 같더라고요. 아, 장모님한테 배우신 거예요? 예, 이게? 예. 아, 고기가 너무 맛있긴 한데 제가 오늘은 또 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아, 이게 밥도둑이네. 아, 진짜 맛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샤브샤브해서 예. 먹는다고요? 제가 샤브샤브를 한번 먹어봐야지 또. 여기에 다시 김을. 야, 이게 고소함의 끝이네. 셰프님께서는 평소에 김을 어떻게 요리해서 드십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김을 갖고 파스타 정도는 해본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내가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사실은. 사장님, 아까부터 얘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드십니까, 보통? 한번 드셔보십시오. 김국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밥에 바로 말아서 같이 먹습니다. 좋네. 아, 맛있어요. 이거는 정말 여기 아니면 맛을 못 보는 음식인데. 사실은 냉면이나 아니면은 뭐 여름에 먹는 뭐 오이 냉국이나 이런 걸 먹으면 보통 새콤한 맛이 더 강한데 얘는 새콤하지 않은데도
마무리가 돼요. 자, 여러 가지 김 요리를 먹어봤는데 이제 전복과 김으로 새로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좋은 전복으로 전복 리조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복을 손질하는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굴곡 있는 쪽 말고 평평한 쪽으로 해서 수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집으면 딱 붙어 있는 표면이 있어요. 그거를 수저로 밀어만 주시면 이렇게 바로 따지거든요. 참 쉽죠? 자,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넣고 이렇게 저어주시면 웬만한 비린내는 거의 다 잡히고 그 화이트 와인이 갖고 있는 좋은 성분들만 전복 그 내장과 어우러져서 더 깊은 맛을 주거든요. 집에 만약에 이렇게 요리용 화이트 와인이 없으시면 마시다 남은 소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전복은 제가 보기엔 한 0.23mm 정도면은 충분히 식감과 씹는 맛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조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궈진 팬에 퓨어 올리브 오일을 넉넉하게 넣어 주시고요. 양파 반개 이렇게 튀어주면은 불판 안으로 불맛이 살짝 들어가거든요. 색깔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고요. 쌀 잘 잘라놓은 전복을 넣겠습니다. 자, 노릇노릇하게 잘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쌀이 잠길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담궈놨던 내장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마무리됐을 때 쪽파를 썰어놓은 쪽파를 넉넉하게 넣어서 다시 한번 향을 더 올려주시고요. 버터를 한 3조각 정도, 리조또의 풍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이거를 많이 만들어 두시면은 오히려 쌀을 다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조리하고 냉동고에 반만 조리한 상태에서 냉동고에 놔뒀다가 필요하실 때 다시 꺼내서 프라이팬에 넣고 물을 넣어서 다시 저어주시면 맛있는 전복 리조또가 탄생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쁜 접시에 올려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맛이 끝내주는 진경수 셰프표의 전복 리조또가 완성됐습니다. 요오드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해 회복식으로 효과 만점인 전복 내장을 다져 넣은 리조또. 바다의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겨주는 손색 없는 일품 요리입니다. 이번은 해남에서 올라온 아주 명품 김으로 김 부각을 만든 후에 참치 캔을 이용해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찹쌀풀인데 여러분이 김장할 때 사용하는 찹쌀풀하고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찹쌀가루 1큰술과 물 반컵 정도를 잘 개어서 자, 물을 끓일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시다가요. 끓기 시작한다 할 때 이렇게 넣고 이렇게 저어주시면 찹쌀풀이 완성이 되죠. 자, 벌써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찹쌀풀을 살짝만 발라서 이렇게 겹쳐주시고요. 요거를 튀겨내면은 김부각이 완성됩니다. 김부각은 김이 타면은 아무래도 쓴맛이 나겠죠. 그래서 살짝 젓가락으로 튀기면서 계속 안에까지 잘 튀겨지도록 자꾸 여러 번 뒤집어 주셔야 돼요. 다음은 샌드위치 속을 만들어 볼 텐데요. 기름기를 쪽 뺀 참치 살과 넉넉한 양파, 건강에 좋은 샐러리, 소금 약간, 저을 때마다 조금씩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요네즈, 그 다음에 디jon 머스타드, 그 다음에 꿀, 너무 많이는 말고요. 후추. 속이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빵을 토스트기에 넣어서 거주신 후에, 제가 프랑스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셰프라 버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버터는 듬뿍. 김부각 하나, 2개 올려주시네. 아우, 만들면서 내가 침이 다 넘어가네. 이렇게 덮어주시면 이렇게 김부각 참치 샌드위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김부각의 새로운 변신, 김부각 샌드위치. 우리나라 음식과 서양 음식의 접목이 어떤 맛의 조화를 이룰지 궁금한데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을 신선한 변화입니다. 드셔보시겠습니까? 어떤 거부터 먹으면 될까요? 일단 이거 먼저 한번 드셔보시죠. 제가 잘 만들었나 저도 한번 먹어봐야죠. 확실히 전복 내장을 같이 써서 그런지 바다 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깊은 맛이 더 나는 것 같고. 전복이 이렇게 씹히는 게 굉장히 부드러워졌는데요. 씹는 맛이 기가 막히죠? 네. 네, 네. 그 버터 향도 굉장히 좋고 식감은 우리나라 그 전복죽 같은데 맛은 딱 이 양식 요리 그죠? 맛이죠. 맛있네. 샌드위치 굉장히 기대돼요. 빵가게나 이런 데 파는 샌드위치 먹으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네. 김 하나 들어가니까 괜히 몸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당연히 몸에 좋은 겁니다. 이거는 아주 몸에 좋은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샌드위치에 한국형 샌드위치라고 봐야죠. 한국형 샌드위치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샌드위치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샌드위치죠, 이게. 진짜 외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도 좋아해요. 예, 예, 예. 정말 맛있는데요. 해남에 갔을 때 김장아찌를 하잖아요. 네. 아.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 비슷하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김 샌드위치 정말 잘 먹었습니다. 한반도의 땅끝이자 시작점인 해남으로 이 계절 최고의 맛을 찾아 떠난 여정. 진짜 힘세다. 와. 그곳에서 우리는 매서운 겨울 날씨와 싸우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왜 안 된대, 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일구는 삶터이자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은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서해와 남해가 만나 유독 바람도 세고 물살도 거센 해남 앞바다. 그중 가장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한 곳이 진도대교 아래의 바다 울돌목입니다. 너른 바다에서 흘러온 두 물길이 좁은 해협에서 만나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는 이 회오리 바다는 명량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저 물살을 보니까 옛날에 목선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물살이 세네요. 회오리가 치니까, 이렇게 회오리가 치니까 물살이 저쪽은 저쪽으로 하고 이건 이쪽으로 가니까 유시신 장군이 역시 머리가 좋으셨어요. 500년 전 충무공 이순신은 울돌목의 지형을 이용해 12척의 배로 외나라 배 133척을 대파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전라 우수영을 이끌던 장수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만들어낸 불패의 신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산이 많은 고장 해남, 그 중에서도 두륜산은 해남의 영봉이라고 부를 만큼 으뜸으로 손꼽히는 산입니다. 백두대간에서 뻗은 호남 정맥이 바다에 이르기 전 마지막으로 솟아오른 산이자 가장 부드러운 산세를 자랑한다는데요. 멋진데요, 여기는. 산 사이에 계곡으로 케이블카가 싹 올라가는 이 느낌이 날씨가 아주 화창하거나 아니면 눈이 속히 쌓이면은 경관은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정말. 먹이를 줍니까,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줘요.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주는 거는 이게 다시마예요, 미역이에요? 다시마요. 다시마. 그럼 전복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다시마하고 미역이요. 미역. 그 두 가지를 제일 좋아해요. 드디어 전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뜯어 먹어야 한다. 이제 아주 움직인다, 쟤는 또. 슬슬. 맛 좀 보실래요? 예. 예. 한번 뭐 예. 전복 한번 먹어야지. 우리 사장님 얼마나 잘 키우셨나 한번 봐야지 이거 내가. 한번 따봅시다. 인심 좋은 어민, 숨어있는 이빨까지 제거해 귀한 전복을 건네는데요. 그냥 먹어도 되죠? 예. 달고 맛있어요.
야, 이거 초장이 없어서 좀 섭섭하긴 하다. 그 간이 딱 맞잖아요, 바닷물하고. 그러니까 이게 간은 딱 맞아요, 간은. 짭짤하고. 예, 예. 저는 고향이 원래 제주도라서요. 예. 어렸을 때 이런 거 그냥 캐서 먹고 그렇죠. 살아가지고. 한 지역 것은 좀 아리대요. 생것을 한 2마리 정도 먹어보면 그 해초 때문에 아리단 맛이 나요. 근데 이쪽 것은 덜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쪽 바다가 더 좋은 거예요? 바닷물은 똑같는데 조류 세기가 여기 훨씬 세지요. 저 울동목부터 내려온 물발이 섬과 육지 사이가 세기 때문에 그 환경이 더 좋아지죠. 그렇게 산소 공급량이 훨씬 많고 조류가 세면은 이게 자기들이 활동력에서 그 전복이 접착력이 강해져요. 이렇게 이런 데 안 떨어져요. 전복을 빨리 뜨려면은 좀 움직였을 때 순간적으로 뛰어야 뒤집니다. 이렇게 예, 그런 놈을 아우, 안 떼져요. 늦게 갑니다. 빨리 순간적으로 뛰어야 뒤집니다. 진짜 힘세다. 와. 그러면은 해남 분들은 전복으로 어떤 요리를 가장 많이 해 드세요? 회로 해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계탕. 그렇지 않으면은 장조림에서. 장조림. 예, 지금. 맛있겠다. 전복으로 프랑스 요리 전복으로 프랑스에서는 사실은 전복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딱 그 전복으로 하는 프랑스 요리가 뭐 이거다라는 거는 없고요. 사실은 프랑스적인 테크닉이 들어간 전복 요리가 되면 그게 프렌치 요리가 되는 거라 제가 아는 말로는 아직까지 전복으로 하는 특별한 어떤 유명한 전복 프랑스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봐야죠. 하고 새로운 전복 요리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3년 이상 키운 전복을 아낌없이 담아주는 어민. 싱싱한 해남 전복으로 진경수 셰프는 어떤 요리를 선보일까요? 이제 해남 겨울바다의 2번째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전복 양식 말고도 뭐 다른 것들 많이 하시나요? 네, 지금 해남은 이렇게 전복과 김 양식을 많이 하죠. 김. 네. 이게 그렇게 되구나. 여가 김이 붙으면 김발이고 파래가 붙으면 파래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김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보이시네요. 네, 김은 아침 새벽에 채취해가지고요. 네네. 11시부터나 10시나 11시부터 입판을 봐야 되거든요. 야, 이거 그냥 사실은 식초나 이런 거에 살짝만 묻혀 먹어도 그렇죠. 너무 맛있는데. 쉽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요. 진경수 셰프도 감탄에 맞이하는 경관을 품은 두륜산. 케이블카에서 내려 산책로 계단을 따라 10분 정도 올라가면 고개봉 정상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해발 700m로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두륜산은 다도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바닷가 근처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마을이 그대로 보이고 저기 호수도 보이고 평야지대도 보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전라남도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풍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두륜산은 주봉인 가련봉을 비롯해 8개의 봉우리가 이어져 있는 모습이 사방을 둥글게 둘러싼 것과 같다 해서 두륜이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일찍이 서산대사는 두륜산을 3가지 재앙이 미치지 않는 삼재 불입지처라고 했다는데요. 명산 두륜산은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 창건된 천년고찰 대흥사를 안고 있습니다. 명성에 걸맞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신비로운 상징물도 많습니다. 저 문턱을 넘어서면서 제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왔잖아요. 희노애락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부처님 얼굴이 1000개나 이 안에 있어서 많은 깨달음을 느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요. 대흥사 천불전은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물로 평가받아 보물 제1807호로 지정되기도 했다는데요. 각각 다른 형상으로 빚어진 정교하고 신비한 1000개의 옥불상, 그 신비한 기운이 대흥사 곳곳에 흐르는 듯합니다. 천불전 옆에는 400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는데요. 가까이에서 보니 두 나무의 뿌리가 만나 하나 된 연리근입니다. 사랑을 이루어주는 나무라고 불리는 연리근은 희귀한 나무일 뿐 아니라 긴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품어온 대흥사의 상징입니다.
본격적인 제철 수산물을 찾아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겨울 해남하면 빠뜨려서는 안 될 특별한 두 가지 식재료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를 어디로 데려다 주실 건가요? 전복 양식장 가려고요. 전복약시장. 여기서 멀어요? 아니요, 바로 이 앞에 같이 갑시다. 예, 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바다가 키운 어패류 중에서 가장 값진 대접을 받는다는 주인공. 조선시대 왕에게 바치던 곡물이었던 귀한 전복을 찾아 바다로 나섭니다. 드디어 너른 바다를 바싸마 키워내는 전복 가두리 양식장이 보입니다. 대형 크레인까지 등장한 사연은 무엇일까요? 저 먹이 주는 것 같은데. 전복 먹이들. 와. 전복은 인공사료가 아닌 미역과 같은 해조류를 먹여 키우는데 양식이라고 해도 자연산과 차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수십 톤의 먹이를 아낌없이 투하합니다. 기기의 도움이 없다면 쉽지 않았을 일. 얼마 만에 한 번씩